자, 여러분, 지금 모스 구조를 배우고 있는데, 메탈과 그리고 옥사이드 좋은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리콘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 옥사이드가 좋은 절연체입니다. 여러분, 그 메탈은 기본적으로 금속 그리고 절연체, 여기에 반도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커패시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모스 캡 구조다 라고 표현하고, 여기 플러스 차지를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플러스 전하가 유도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실리콘에서 실리콘 옥사이드로 변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짝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산화를 시켜서 이 좋은 절연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산소를 결합을 해서 좋은 중성의 인슐레이터가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실리콘으로부터 실리콘 옥사이드로 산화 과정에서 이 계면에 중간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중간 영역에 존재해서 옥사이드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댕글링 본드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댕글링 본드라 그러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생각하는데, 산소가 이게 기본 음의 전하를 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양의 차지를 가지고 것이 픽스드 차지가 요 계면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는 이런 캡 구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 차지가 없을 텐데, 여기에 옥사이드와 실리콘 요 사이에 계면 픽스 차지가 생겨서 일반적으로 양의 전하입니다. 양의 전하 생기기 때문에 여기 뉴트럴리티 관점에서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는 여기 플러스 더 많아서 여기 마이너스 더 많이 생기고, 마이너스를 걸어줬을 때는 여기 플러스도 이게 이제 서로 상쇄되어서 덜 플러스가 생기게 되고 하는 중간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미컨덕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미컨덕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면 컨덕션 밴드와 다음에 밸런스 밴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정중간을 우리가 인트리식 페르미 레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밴드가 플랫한 그런 상태인 경우에 똑같은 양의 중성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여기에서 P타입이다 이렇게 하면 P타입인 거죠. 도너의 농도에 따라서 요 페르미 레벨의 요 높이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거를 파이에 F에 P라 그러죠. 화사의 페르미 레벨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페르미 레벨로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그 밴드가 밴딩이 된다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우고 했는데, 이런 밴딩이 된다는 얘기는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밴딩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레벨은 이렇게 줄어들고 이 계면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 호월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밸런스 밴드에서 이 페르미 레벨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혹은 페르미 레벨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홀의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P타입의 디플리션 되는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이 그 디플리션 레이어에 차징된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 밴드 밴딩은 이 레이어에 그 차지가 디플리션 되는 혹은 어큐뮬레이션 되는 그런 네트 차지가 형성되는 조건이 바로 밴드 밴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밴딩이 된다는 얘기는 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포텐셜은 우리가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된다
라는 걸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밴드 밴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홀이 이제 홀이 이 머저리티 캐리어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페르미 레벨이 현재 인트린식 페르미 낮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 홀 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밴드 밴딩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밴드 밴딩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봤을 때 여기에 서피스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 파이 S라 그럽니다. 서피스 포텐셜 에너지 파이 S라 그러는데 이거는 페르미 레벨과 그리고 이 벌크 상태에서의 인트린식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에 차이, 벌크에서의 페르미 레벨하고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하고 그리고 이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하고 이 차이가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밴드 밴딩이 일어났을 때 이 페르미 레벨이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인트린식 페르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도 홀인데 만약에 밴드 밴딩이 많이 일어나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이제 밴드 밴드 더 많이 일어나서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이 인트린식 레벨 위로 올라가서 여기 홀이 아니라 이제는 일렉트론이 여기 유도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백그라운드는 억셉터에 도펀트들이 쭉 흩어져 있는데 여기 표면에서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면서 일렉트론이 인버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의 농도가 만약에 이 벌크 상태에서의 이 홀의 농도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얘가 중성이 되면서 차지가 딱 정확히 같은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같은 포인트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이제 인버전 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 형성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면에서 생긴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ni의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EF-EFI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EFI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P타입에 대해서 인버전 차지, 인버전 차지 덴시티는 여기에서 일단 페르미 레벨은 여기 이제 원래 벌크에서 인트린식 레벨보다 요 FP만큼 이 파이 FP만큼 밑에 있었는데 파이 FP만큼 위로 올라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과 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원래는 요 밑에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위에 FP 요만큼의 그 에너지를 가진 위만큼 있을 때 전자가 정확히 같은 그런 상황이 인버전 레이의 출발점인 거죠. 자, 이것보다 그래서 이 포텐셜 자체가 여기에다가 전체 이 레벨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서피스 포텐셜 표현했을 때 원래 이 서피스 포텐셜보다 조금에 더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자가 더 많이 형성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ni의 인버전 레이어가 정확히 같은 이제 전자가 유도되는 홀의 백그라운드보다 정확히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의 파이의 FP에다가 플러스에 이제 조금 이게 서피스 더 내려가게 되면 E의 델타 파이 S라고 추가적으로 되게 되면 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써서 이제 나눠줘서 E를 K비트 나눠주면 서멀 볼티지인 거죠. 서멀 볼티지고 파이의 F의 P의 엑스포넨셜의 VT의 델타 파이 S 서피스 포텐셜이 조금 늘어나는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요 앞에 거를 이제 NS로 표현하고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라고 표현하고, 이를 서피스 차지 덴시티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스레셜드 볼티지, 그러니까 딱 정확히 그 백그라운드 홀 농도보다 백그라운드 도너의 억셉터 농도보다 인버전 돼서 전압을 쭉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가 쭉 당겨지죠, 그죠? 플러스 쭉 당겨지면 이제 마이너스 쭉 당겨지면서 이 억셉터의 백그라운드 벌크에서 억셉터 농도보다 요 유도된 전자가 이제 정확히 같은 시점이 이제 전자가 더 정확히 같은 지점부터 조금만 더 추가되면 전자가 더 많아지는, 인버전 레이어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NST, Surface Charge Density인데 Threshold Voltage에서의 Surface Charge Density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되어 있는 전압에 따라서 늘어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변화가 대략 60mV 정도 될 때, 변화할 때 전체 이 캐리어 농도가 10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그림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 요 P타입이다. 자, P타입인데 여기에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다 해서 메탈. 자, 이제 곧 그림을 다시 그릴 텐데요. 밸런스 밴드고 컨덕션 밴드인데 여기에 이제 그 메탈의 워크 펑션이 같을 때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이 같아지는데 요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고 인트린식 레벨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 두께가 depletion layer thicknes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을 조금 한번 그 워크 펑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1.4인데요. 워크 펑션 이렇게 표현하고, 자, 베큐um 레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베큐um 레벨 크게 좀 그리겠습니다. 자, 크게 그려놓고, 제가 반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탈의 워크 펑션을 이렇게 E에 F에 M을 표현하고요. 여기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 E에 M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쪽에서는 이제 P타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E에 C 컨덕션 밴드고, 그 다음에 E에 밸런스 밴드고요. 그 다음에 E에 F에 I 인트린식 레벨이고, 그리고 P타입 도핑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E에 F에 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 실리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슐레이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인슐레이터가 들어가서 표현을 하고요. 요 사이 값을 E에 카이에 요 실리콘 옥사이드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인데 여기 대략 0.9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갭은 이제 이렇게 갭은 대략 9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이 G가 9 일렉트론 볼트 되는데, 얘를 이제 이게 이제 모스 구조인 거죠. 모스 구조. 자, 모스 구조에서 얘를 붙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페르미 레벨이 붙이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그 뒤에 이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배선을 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이 반도체 쪽 페르미 레벨 얘가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를 레퍼런스 해 보면 이제 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쭉 이런 그 전자가 쭉 빠져나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겠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요거를 이동을 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요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왔고 그럼 여기서 워크 펑션이 같아야겠죠. 참 여기 워크 펑션이 페림 레벨 같아야 되니까 내려오는 정도가 요 정도로 이제 내려와야겠죠. 여기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페림 레벨이 요만큼 이렇게 배설의 전자가 쭉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같아졌다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게 내려왔으니까 보면 요 자체 요 계면에서 있어서도 이게 내려와야겠죠.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 이게 그대로 내려온 만큼 같이 인슐레이터 쪽에서도 같이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면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그걸 보면 전자가 왔으니까 여기 전자가 홀이 디플리션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려온 정도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상태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밴딩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일렉트로 어피니티 관점은 또 같아야 되니까 백큐 레벨에서 얘가 지금 2의 카이 백큐 레벨 생각해 보면 얘가 내려오면 쭉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제 같이 내려와야겠죠. 내려온 만큼 얘도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와서 요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요 차이 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요. 2의 카이의 이제 프라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컨덕션 밴드하고 요 실리콘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 사이에 요 값이 요 계면에서는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차이가 원래 2의 카이의 프라임이었는데요. 여기 밴딩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차지가 옮겨가서 이제 여기에 차지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제 디플리션이 형성되는 내려가니까 엣지 부분의 차이는 같아야겠죠. 적어도 요만큼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이 계면은 똑같이 이게 내려가게 되면 요 계면은 같아야 되니까 뭐냐면 이 카이 m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차이가 원래 차이가 여기 차이가 2의 원래 차이가 2의 파이 m 프라임이죠. 2의 파이 m 프라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원래 워크 펑션하고 실크 옥사이드의 이 컨덕션 밴드의 요 차이가 파이 m 그러니까 메탈에서 인슐레이터를 바라봤을 때 베리어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요 경계면에서 그쵸? 그래서 해보면 요게 요만큼 내려갔으니까 요 파이 m만큼 원래 이 fm에서 이 카이 i를 빼준 값만큼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낮아질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요게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배치도로 얘가 내려가 있고 메탈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워크펑션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배치도가 이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탈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실크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의 높이를 이 카이 m은 여기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2의 파이 m 프라임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에서 이 백큐엄 인슐레이터 레벨의 이제 컨덕션 밴드 차이는 이 카이 프라임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각각 원래 이 파이 m에서 요 컨덕션 밴드 실크 옥사이드 컨덕션 밴드 빼준 값이었고 이 카이 m이요. 다음에 이 카이 프라임은 원래 이 반도체 쪽에서 컨덕션 밴드에서
SiO2 실리콘 옥사이드 쪽의 컨덕션 차이가 이 카이 프라임으로 각각 그 백큐엄 레벨까지가 아니라 이 절연체까지의 그 하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백큐엄 레벨이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원래 백큐엄 레벨에서 이렇게 백큐엄 레벨이 줄어든 요거를 옥사이드 때문에 생긴 포텐셜로 생각해서 E에 V에 옥사이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값은 원래 컨덕션 밴드와 실리콘 옥사이드의 그 차이인 E의 카이의 I의 프라임, 이 카이의 프라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카이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좀 복잡죠, 여러분? 복잡한데 잘 와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래 그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하는데 원래 백큐엄 레벨에서 백큐엄 레벨 자체가 좀 떨어졌죠, 그죠? 요게 E의 옥사이드 때문에 생긴 이제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E 파이 M 자, 이만큼이면 요 떨어진 만큼 우리가 생각을 잠깐만요. 요 떨어진 정도가요. 떨어진 정도 여기 값하고 같죠, 그죠? 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 M 프라임과 요 파이 요 떨어진 정도를 이제 요 떨어진 정도죠. 떨어진 정도를 해보면 E의 파이 M의 프라임과 그 다음에 E의 V 옥사이드를 합한 것은 여러분 보면 여기에 페르미를 맞추면서 이 값하고 이 값 차이하고 요 배리어 요 높이를 더한 값은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요 높이입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변을 보면 이 카이 프라임 있죠. 우변은 이 카이 프라임 해서 요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카이 프라임인데요. 여기에서 페르미 레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분의 2g만큼은 있고, 이건 2분의 2g만큼이죠. 플러스 2분의 2g만큼 이렇게 갭입니다. 이건 SiO2였고요. 이 g로 표현해서 2분의 2 갭이었고, 여기에서 요만큼 더해줘야겠죠. 요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 값이 파이의 f의 p였습니다. 파이 fp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요 상태에서 이 인트리직 페르미 레벨하고 요 표면에서 인트리직 페르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파이 s로 서피스 포텐셜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분의 2g에다가 요 FP 요 페르미 레벨의 표현에다가 파이 S만큼 빼준 거, 그러니까 만큼 빼주면 요만큼 차이가 남죠. 그래서 E의 파이의 FP에다가 마이너스 2의 파이의 서피스 포텐셜을 빼준 양이 바로 요 양입니다. 그래서 2분의 2g에다가 요 값을 더한 것이 바로 같은 페르미 세미컨덕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요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에서 바라봤을 때 요 인슐레이터하고 메탈의 워크 펑션의 차이와 그리고 요 옥사이드로 인해서 이제 요 서피스 포텐셜 이 낮아진 값의 차이는 베리 하이트는 우변에서 실리콘에서 봤을 때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다가 2분의 2g에다가 요만큼 차이는 전체 요 페르미 레벨과 서피스 포텐셜 차이를 빼준 값을 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를 이제 V 옥사이드하고 양배를 나눠줘서요. 파이 M 프라임 플러스 V 옥사이드는 카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G 플러스 파이의
fp 마이너스 파이의 S0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타블렛 자꾸 쓰다가 지금 약간 제가 자꾸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식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V옥사이드하고 이 S0 빠졌네요. 제가 쓰다가 빠졌네. 이렇게 V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S0를 합친 거를 만들고 일단 우변에는 어떤 값을 하냐면 마이너스 파이 m 프라임 플러스의 카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g 플러스 파이의 fp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빼고 파이 m 프라임 마이너스의 카이 프라임 플러스 2분의 2g 플러스 파이 f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파이 m이란 것은 이제 파이 m 프라임이란 것은 메탈의 워크 펑션인데요. 게이트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에서 베큐 레벨이 아니라 컨덕션 밴드에서 이 차이를 새로운 modified metal work functio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타블이 자꾸 어떡해져서 이게 참 곤란한데 이게 아이고 또 꺼졌네. 자, 이게 modified metal work function인데요. 이게 modified metal work function이 그럽니다. metal work funct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이 electron affinity인데 이것도 modify 된 겁니다. 뭐냐면 vacuum 레벨에서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까지의 그 electron affinity가 아니라 게이트 인슐레이터 관점 이 엣지 부분에서 이제 요 세미컨덕터의 work function 그 컨덕션 밴드 차이 electron affinity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분의 2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메탈의 work function하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까지의 워크 펑션 차이, 요 차이니까 결국은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워크 펑션 디퍼런스다.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의 디퍼런스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파이의 ms 그러고 얘는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디퍼런스다. 디퍼런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옥사이드에 의한 요 포텐셜 차이와 서피스 포텐셜 합한 것이 이제 이 서피스 포텐셜은 이 세미컨덕터를 붙였을 때 표면에 붙였을 때 여기에 이 서피스 포텐셜이 인트린식 페르미널이 줄어들어서 차이가 서피스 포텐셜로 표현되죠. 그 벌크일 때와 서피스일 때 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차이가 바로 서피스 포텐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그러면 이 파이 ms가 이제 메탈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차이다라고 표현해서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 워크 펑션 디퍼런스의 표현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메탈의 워크 펑션 할 때 이 메탈을 보통 금속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실리콘을 이제 도핑을 시켜서 이제 뭐냐면 같은 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인데 여기에 P타입을 헤빌리 도핑하게 되면 여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에서 얘를 P타입을 많이 도핑하게 되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밸런스 밴드가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P 플러스 도핑일 때입니다. 그 다음 N 플러스 도핑일 때는 여기에 이제 쭉 도핑을 했을 때 여기에 컨덕션 밴드 가까워지면서 컨덕션 밴드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속을 같은 실리콘을 써서 한쪽을 메탈릭하게 도핑을 많이 시킨 경우에 이제 이 파이 m 프라임이 뭐에 가까워지냐면 카이 프라임이 되는 것은 n 플러스로 도핑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전체 이 인슐레이터와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의 차이인 이 카이 프라임 파이 m 프라임은 요
헤빌리 도핑하기 전, 게이트로 쓰기 전, 요 실리콘의 요 컨덕션 밴드 차이인 카이 프라임이 되고요. P 플러스 도핑을 하게 되면 카이 프라임의 요만 갭만큼 플러스 EG만큼 된 곳이 메탈의 웍 펑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일반 메탈인 경우 이제 실리콘을 도핑해서 메탈 게이트를 쓰는 경우 생각했을 때 메탈 세미컨덕터 웍 펑션 디퍼런스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 카이 프라임을 M 플러스 도핑을 쓰게 되면 여기 카이 프라임 넣게 되면 V 파이 MS가 여기 이제 넣게 되면 카이 프라임이니까 카이 프라임 빼기 1로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2G 마이너스 F의 F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인 경우는 이제 P 플러스 도핑일 때는 파이 MS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디퍼런스는 Eg를 넣게 되면 2분의 2G 마이너스 F의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실리콘을 게이트로 쓸 때 이 메탈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디퍼런스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도핑을 하다 보면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요 도핑 정도에 따라서 이 값 자체가 그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다. 메탈 워크 이거는 카이 프라임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 값은 좀 더 커질 수 있고 이 값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모스 구조에서 이 서피스 차지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제 워크 펑션을 얘기할 때 기존에는 베큐um 레벨과 이 페르미 레벨을 표현했는데 이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하고 이 페르미 레벨 차이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